안녕하세요. 알터스비즈의 박한진입니다.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킥스타터에 어떤 제품이 올라가고 또 어떤 제품이 올라가면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킥스타터 캠페인은 사실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영화나 무슨 예술 작품, 공연 등이 주를 이루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드웨어 위주로 이제 바뀝니다. 테크 기반의 하드웨어, IoT 제품도 있고, 전자제품, 아이디어 제품, 디자인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최근에는 하이테크 제품보다는 로우테크 제품, 단순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킥스타터는 어떤 수준의 제품들이 올라가면 되느냐? 일단 완성도 높은 시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피처들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약간의 이제 어떤 혁신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기존의 어떤 제품을 그대로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혁신과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능들을 넣어서 혁신을 가미한 제품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해결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스토리도 나오고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크하면 좋습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 제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고 보면 상당히 좋은 셀링 포인트가 될 겁니다. 킥스타터는 가치가 중요해요. 사회 공익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내서 같이 접목시키면 좋은 캠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어떤 그룹보다는 가능하면 다수 베커의 저변이 넓은 제품, 이런 제품을 하시는 게 펀딩을 높이 올리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제품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해한 제품들은 킥스타터 페이지에서도 풀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20초 안에 이 제품이 뭔지, 이 제품의 기능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킥스타터가 마구잡이로 아무 제품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킥스타터에서도 정책적으로 금지된 제품이나 금지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먼저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 이런 약 종류의 제품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또한 이제 이와 연관된 자양강장제라든지 본인들의 건강이 좋아진다는 식의 그런 어떤 제품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정치적 모금 활동,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서 어떤 후보를 지지해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모금 활동은 금지되어 있고요. 개인적인 모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에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좀 나한테 주면 내가 재미있게 유럽을 갔다 오겠다. 이런 개인적인 모금 활동도 안 됩니다. 총기나 무기류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내가 여러분들 돈을 모아서 이 땅에 투자를 해서 어떤 투자 수익을 올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리겠다든지, 이런 식의 부동산 프로젝트들도 어렵고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돈을 모아주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금융 상품을 사서 수익을 올려서 그걸 나중에 나누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고요.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담배에 관련된 제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약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의 경우에는 모든 캠페인이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킥스타터 측한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내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킥스타터에 올리는데 어떤 카테고리적으로는 괜찮은 제품이지만 그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도 불리지 못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품이 유통망에서 팔리고 있으면 킥스타터는 하실 수 없습니다. G마켓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이 유통되고 있으면 누가 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물건을 받겠습니까? 그냥 거기 가서 사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제품에서 굳이 이제 하자면 그 기존에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제품의 색깔만 바꾼다든지 뭐 포장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메이저 기능 중에 그 한두 가지가 더 이렇게 뭐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 많이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뭐 제품은 가능한데 같은 제품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을 이제 누가 제품을 너무 잘 팔고 있으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제품을 모방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그 모방 정도가 너무 높은 제품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제품을 잘못 올리면 후원자들 커뮤니티가 커서 거기서도 떠들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심지어는 킥스타터 측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킥스타터 측에서 만든 분한테 통보를 합니다. 뭐 48시간 안에 당신들이 오리지널이라는 걸 설명하지 않으면 서스펜드 시키겠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해서 서스펜드 내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시제품이 없이 렌더링만 가지고는 킥스타터 캠페인이 불가능합니다. 킥스타터 초기에는 그런 것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캠페인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제품은 아예 킥스타터 측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동하는 걸 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지 않고는 킥스타터에서는 그런 제품을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킥스타터에서 뭐 작동되는 것들을 뭐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든지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킥스타터 캠페인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크라우드 펀딩에 올라갔던 제품들, 예를 들어서 국내 와디지에서 성공적으로 펀딩한 제품들을 올릴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킥스타터는 유통 플랫폼이 아니라는 걸 항상 머리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시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고맙게도 베커들이 돈을 모아주면 그걸 갖고 생산해서 일정 기간 후에 배송을 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킥스타터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산에 대한 자신감, 양산을 할 수 없는 제품은 올리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베커들에 대한 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킥스타터를 통해서 올리는 펀딩은 개발비가 아닙니다. 생산비지. 그러니까 개발은 어느 정도 90% 이상은 끝나야 돼요. 생산비가 없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됐다는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좋은 제품을 보면 이제 제조사한테 연락을 해서 유통해줄게. 그리고 이제 들고 와가지고 킥스타터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양산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걸 많이 보는데 유통화를 위해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려는 분들은 배제돼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했다거나 그런 건 좋은데 이 특허가 다른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 특허 분쟁 중인 제품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 소지가 많기 때문에 특허에 관련돼서는 확신이 있어야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중에 취소된 사례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카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레이저 광선이 나와서 면도를 시켜주는 레이저 면도기입니다. 이 제품이 400만 불 넘게 했으니까 50억 가량 펀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베커들이 이 제품이 제대로 면도가 되는 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품을 고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비디오로 찍었는데 면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기다. 킥스타터에서 이제 이게 면도가 된다는 거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증명을 못해서 50억 정도 펀딩이 된 상태에서 서스펜드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베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킥스타터 측이 결단을 내리고 서스펜드 시켰습니다. 키체인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인물이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잘생긴 키체인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키체인을 만든 제조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유통 권리를 받아가지고 이 키체인에다 스토리를 입힙니다. 내가 이걸 어렵게 개발했고 그런 키체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 키체인을 만들었다. 이분도 거의 한 6억 가까운 돈을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근데 펀딩이 끝나기 며칠 전에 베커 한 분이 알리바바에 올라갔던 내용을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킥스타터에서는 이 사람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노티스를 줬는데 이분이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이 제품도 끝나기 며칠 전에 서스펜드 돼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두 사례가 있듯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마지막에 킥스타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킥스타터 제품, 어떤 제품이 킥스타터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제품이 안 될까, 뭐 사실 저희들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밸류에이션을 해드립니다. 뭐 이 제품이 이 사회에, 우리 그 시장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를 뱅커들한테 잘 어필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